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8장에 있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다루면서 지금까지는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8장에서 정규분포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속 확률 변수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산 확률 변수와는 달리 실수 전체에서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 중에 하나가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정규 분포는 종 모양으로 이제 그 분포를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종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려진 이제 곡선은 정규분포의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나타낸 것인데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모양을 보고 종모양 분포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그 정규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정규분포를 살펴보는 이유는 정규분포는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 자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분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통계학의 여러 가지 이제 추정과 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이러한 정규분포에 이제 근간을 이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규분포는 굉장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분포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정규분포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포가 되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분포인 정규분포에 대해서 8장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산 확률 변수의 분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는 달리 택할 수 있는 값이 어떤 연속적인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구간이 주어져 있을 텐데 그 연속적인 구간 상에 있는 모든 값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의 이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산 확률 변수하고 이제 연관지어 생각을 해보면 확률 변수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어떠한 값을 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값을 취하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어떤 구간상에 있는 모든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범위의 값을 취하는지 하는 구간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구간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제 그 확률 변수를 택할 수 있는 구간이 정해지면 각각의 구간에 있는 값에 대해서 그 값을 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구간상에 있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을 가질 확률을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선 확률 변수에서는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하는 값을 생각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스몰 x라고 부른다면 스몰 x가 되는 확률을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이선 확률 변수에서 했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즉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그 값을 택하는 확률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대신에 어떤 그 주어진 구간 안에 있는 서브 인터벌을 생각을 해서 그 서브 인터벌 사이에 있는 값을 택하는 확률을 활용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확률적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뭐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점이 연속 확률 변수와 이선 확률 변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수식으로 표기를 하게 된다면 이선 확률 변수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그 라지 x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x가 되는 확률을 우리가 이용해서 라지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구간 A서부터 B까지라고 하는 구간을 생각을 해서 그 구간 안에 있는 값을 택할 확률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그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하고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택할 확률은 모두 0이 됩니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어떤 하나의 스몰 x에 대해서 그 값을 택하는 확률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는 확률 변수의 확률적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즉 x라는 확률 변수가 있건 y라는 확률 변수가 있건 g라는 확률 변수가 있건 연속 확률 변수가 다른 이런 연속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더라도 한 점에서의 값은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만으로는 x하고 y하고 g라는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이제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특정한 구간, 이제 지금 x라고 하는 확률 변수 택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 구간 안에 포함되는 각각의 이제 서브 인터벌들을 생각해서, 즉 임의의 A, 임의의 B에 대해서 이러한 서브 인터벌을 생각한 다음에 이러한 확률, 그 구간에서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같은 이제 구간 안에 또 서브 인터벌은 또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지 등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x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구간 안에 포함되는 서브 인터벌, 가능한 서브 인터벌을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서브 인터벌이 있을 거라서 그러한 서브 인터벌들마다 이런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쉽지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러한 그 서브 인터벌마다 이제 이 확률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터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앞에서 잠깐 얘기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서브 인터벌 상에서 x 값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표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하고 이상 확률 변수의 차이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 좋겠고, 결국은 이것을 이제 말로 풀어쓰자면 각각의 서브 인터벌들마다 이제 그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을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것은 어떤 구간에서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은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연속 확률 변수의 그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를,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도입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간단한 이그젬플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이그젬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실험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0, 1이라는 이제 구간을 생각을 해서 그 구간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하는 그러한 확률 실험을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실험의 결과로서 이제 점이 택해질 텐데, 자, 그 점이 택해질 때 우리는 그 점에 지금 이제 구간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점을 택하면 사실 이제 그 점에 어떤 위치가 있겠습니다. 뭐 0.7, 뭐 0.6 같은. 그래서 이 위치 혹은 이 값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우리가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우리가 삼을 때, 이 x라는 이제 확률 변수는 지금 이러한 실험에 의해서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당연히 0부터 1까지에 있는 모든 실수값을 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x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서브 인터벌들마다 그 구간 안에 있는 값이 될, 그 구간 안에서 x의 값이 나올 이 확률을 이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전체 길이가 1인 구간에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앞쪽 구간이든 뭐 중간 구간이든 뒤쪽 구간이든 어느 한쪽을 선호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나 이쪽에 선택할 가능성이나 이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구간 A, B 안에서 값이 택해질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간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확률이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이 되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 A, B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해당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전체 길이분에 해당하는 구간의 길이를 사용을 해서 그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떤 구간에 있을 구간에서의 값을 택할 확률은 그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다음과 같이 전체 길이분에 해당하는 구간의 길이로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모든 값을 이제 비슷한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취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A, B 구간을 택하면 그 구간 안에서 값이 나올 가능성은 그 구간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결국 전체 구간의 길이 혹은 크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A, B 구간의 길이 혹은 크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값은 B-A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구간 A, B에 대해서 그 구간 안에서 값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B-A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A하고 B가 바뀜에 따라서 그 확률이 이제 구간이 바뀌고 따라서 이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 값도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그 X라는 확률 변수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면 A하고 B 두 개의 이제 변수의
의존을 해서 나타내게 되다 보니까 다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값을 두 개의 값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개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확률 밀도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제랑 약간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조금 전과는 달리 0, 2 구간에서 비슷하게 임의로 한 점을 선택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런 경우라면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이 아니라 2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2분의 b-a가 x라는 확률 변수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즉 구간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 텐데요. 자, 두 가지 차이를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확률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구간의 길이에 따라서 좀 확률이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단위 길이당 그 구간 안에 있는 값을 택할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해당하는 구간의 길이 분의 그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확률을 그 구간의 길이로 나누었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일종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률 밀도, densit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자,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보통 부피분의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밀도에 익숙해져 있는데, 자, 이 이제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제 부피에 따라서 이제 질량도 바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얼마만큼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개념이 밀도인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나 두 번 생각하는 경우나 해당하는 서브 인터벌, 즉 A하고 B라고 하는 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확률 값은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길어집니다. 길이에 이제 비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니까 그러면 단위 길이당 확률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확률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 밀도를 한번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0과 1 사이에서 구간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하는 경우에 확률 밀도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 값을 구간의 길이인 b-a로 나눌 테니까 밀도가 1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 확률이 그 길이만큼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위 길이에는 이제 확률이 1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그 0과 2라는 구간 상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 밀도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 경우에는 이제 확률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을 b-a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률 밀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길이가 같을 텐데 지금 확률은 두 번째 경우가 이제 더 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밀도가 이제 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확률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확률 밀도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이제 단위 길이당 차지하는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구간상에서 x값이 그 구간 안에 있는 값을 택할 확률을 나타내는데도 우리가 이러한 밀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b-a라고 하는 것이
확률 밀도가 지금 1인데요. 그 밀도 1을 구간인 A, B 구간상에서 적분을 한 값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도 확률 밀도는 2분의 1이었는데요. 그 값이 어떤가요? A부터 B까지 그 구간 범위 안에서 그 구간에서의 밀도인 2분의 1을 적분한 결과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값을 택할 확률과 일치합니다. 자, 이것이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로 이러한 확률 밀도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연속 확률 변수의 구간상에 있을 확률을 그 구간상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는 최소한 이 경우에 대해서는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을 적분을 하면 그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예제는 조금 다르게 다음과 같은 빗금친 부분, 직각 삼각형 영역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한 다음에 그 점은 이제 평면상의 점을 택하는 거니까 그 점에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텐데 그 점의 x좌표를 관심이 있는 값으로 우리가 택하는 확률 변수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칠된 부분에서 임의로 한 점을 택하고 그 점에 대해서 x좌표의 값을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로 택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지금 이 빗금친 부분에서는 x값이 0부터 1까지가 되기 때문에 x가 택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에 있는 모든 값을 다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x는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과는 다르게 지금 이런 빗금친 직각삼각형에서 택하기 때문에 1 근처하고 0 근처를 비교를 해보면 점이 뭐 무한히 많긴 하지만 1 근처에서 보다는 0 근처에 있는 점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길이가 조금 다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x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 즉 택한 점의 x좌표가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0에 가까운 값을 취할 가능성보다는. 자,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0,1이라는 구간 안에 있는 각각의 서브 인터벌에 대해서 large x가 이 서브 인터벌 안에 있는 값을 택할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a하고 b라는 서브 인터벌을 택하고요. 그러면은 large x가 이 안에서 값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x값이 이 안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되려면 우리가 택하는 점은 바로 이러한 그 사다리꼴 모양의 영역에서 이제 점을 택해야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빗금친 직각삼각형 영역에서 점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 영역에서는 어떠한 점을 더 높은 가능성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골고루 우리가 동일한 가능성을 가지고 택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이 점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점을 택할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영역의 크기와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이러한 빗금친 빨간색으로 빗금친 그 사다리꼴 영역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크기에 비례해서 확률도 늘어날 텐데요.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빗금친 빨간색으로 빗금친 사다리꼴 모양의 영역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
분의 이 구간 AB라는 구간 위쪽에 이제 색칠된 마름모가 아니라 사다리꼴에 해당하는 그 구간의 크기, 그 영역의 크기죠. 넓이를 가지고 이제 비율로서 우리가 확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넓이는 이제 삼각형 모양인데요. 자, 이 직선은 이제 y = x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x를 적분을 하면 전체 직각삼각형 넓이가 나올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해당하는 이 마름모가 아니라 계속 그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은 마찬가지로 y는 x라는 그래프 아래쪽에 있지만 이제 구간이 이제 스몰 a, b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똑같지만 이제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분모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분모에 있던 2분의 1이 분자로 2로 가고 그 2가 이제 적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2x를 결국 AB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값이 결국은 AB 구간 안에서 x가 나올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계산을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확률 밀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의 정의는 어떤 구간 안에서 x라는 확률 변수가 택할 확률을 그 구간의 길이로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AB 구간 안에 있을 가능성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므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b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앞에서는 그 구간 AB에 상관없이 확률 밀도가 뭐 1 또는 2분의 1로 일정했었는데요. 지금은 확률 밀도가 그 AB 구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실 이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구간 안에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생각하는 일종의 평균 확률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속도 생각을 할 때도 그 두 가지 이제 속도가 있었습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었습니다. 즉, 속도라고 하는 것은 경과된 시간 분의 이제 움직인 거리 혹은 뭐 변위가 되겠습니다. 자, 순간 속도는 이러한 그 평균 속도에 대해서 시간 간격을 점점 짧게 했을 때 평균 속도의 극한값이 이제 바로 딱 그 시점에서의 이제 속도가 될 텐데요. 자, 그것과 비슷하게 여기 있는 밀도의 개념은 어떤 구간 안에서 생각하는 평균적인 밀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제 그 밀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이제 밀도, 일종의 이제 평균이 아니라 순간 확률 밀도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극한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x라는 한 점에서의 밀도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x라고 하는 그 점에서부터 굉장히 짧은 간격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 안에서의 평균 확률 밀도를 생각을 하고 그 녀석을 점점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결국 x라는 이 한 점에서의 일종의 그 점에서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b 플러스 a가 나왔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이 값이 이제 b 플러스 a가 되는데, 지금 b가 x 플러스 델타 x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x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2x 플러스 델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밋을 택하게 되면 2x가 되겠습니다. 자,
즉 x들마다 이제 밀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앞에서와 비슷하게 어떤 구간 안에 있는 값을 택할 확률이 각각의 점에서의 밀도를 그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확률이 얻어진다 라는 것이 여기서도 성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예제와 동일하게 밀도를 적분하면 그 구간 안에서의 확률이 얻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떤 작은 서브 인터벌 안에 그 값을 택할 확률이 어떤 함수를 그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해서 확률이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함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한 그런 함수가 있으면 그러한 함수를 앞에 이그젬플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밀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구간상에서의 확률을 함수를 적분하는 걸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바로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고, 결국 구간상에서 x가 택할 가능성을 결국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주면, 이것을 명시하게 되면 결국 이제 확률을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모든 구간에서 적분을 해서 이제 그 구간상에서 이제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이 이제 굉장히 짧게 되면 결국은 결국 fx 이 녀석의 이제 값에 따라서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구간의 길이가 짧다고 하더라도 이 값은 확률이므로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값이 항상 0 이상이어야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은 0보다 작거나 커야 되고, large x라는 확률 변수가 small a, b 사이에 있을 이 확률을, 이 함수를 그 구간 안에 적분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조건을 조금 더 넓은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즉 x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즉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의 확률은 당연히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률 밀도 함수로서 f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값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하더라도 얻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즉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즉 전체 실수 구간에 적분했을 때 1이 되는 그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가장 핵심적인 성질은 이제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인데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함수값이 0보다는 작거나 커야 되고 전체 구간에 적분한 것은 1도 돼야 된다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물론 이러한 함수는 f는 내가 지금 관심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x라는 확률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해당하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모습을 나타내는 함수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요. 일단은 앞에 있던 예제와 연관 지어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이후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